대패 삼겹살 1심 판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메일로 댓글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삼겹과 한심포차도 시리즈로 다뤄주세요. 굴전과 시래기 만두, 해물쌈장 등 백종원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음식의 기원을 찾는 시리즈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조작된 신화를 하나씩 다 해부해 주겠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일에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소송이 더 들어오는지를 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대패로드에 보내주신 수많은 제보 중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제나 제보 메일 주소는 다들 아시죠? 백갑 paikgap@gmail.com입니다. 구독자들이 흥미로운 제안을 보내주시면 오제나가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다뤘으면 하는 재밌는 아이템이 있으면 바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대패로드에 보내주신 흥미로운 제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보입니다. 동아일보 1990년 기사인데, 슈안양육이라는 요리를 할 때 양고기를 얼려 대패로 밀어서 만든다는 내용이 있네요. 도움이 될까 해서 제보드립니다. 얇게 도루를 말려서 대패라 불린 게 아니라 중국에는 진짜 대패로 냉동 양고기를 밀어서 만드는 요리가 있나 봅니다. 1990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오리 양고기 북경 2대 별미입니다. 춘천 막국수니 함흥냉면이니 하듯이 중국도 가는 곳마다 그 지방 특산 향토 음식이 있다. 북경 지방의 2대 향토 음식은 세상에 소문난 베이징 덕과 슈안양육이라는 양고기 요리다. 필자는 슈안양육을 천하절묘의 양고기 요리라고 표현했는데,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양고기를 얼린 후 칼이나 대패로 종이장처럼 얇게 썬다. 이건 대패 삼겹살 만드는 거랑 똑같네요. 고기가 너무 꽁꽁 얼면 안 썰리고 부러집니다. 다 녹아버리면 썰기가 힘들죠. 적당히 얼어 있어야 썰립니다. 적당히 얼린 삼겹살을 육절기로 썰면 대패 삼겹살, 얼린 양고기를 대패로 밀어서 썰면 슈안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젓가락으로 한 개씩 집어서 해물을 넣어 양념을 한 설설 끓는 국물에 2, 3초 휘휘 젓다가 꺼내서 미리 장만한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뒷맛이 깨끗하고 냄새 또한 향기로우며 유난히 부드럽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슈안양육인데, 겨울철 북방 남정네들의 최고 인기 음식이다. 북방의 엄동설한 기나긴 겨울밤, 슈안양육과 중국 독주를 마시면서 보내는 기분이 끝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절기가 보급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냉동 고기를 대패로 밀어서 팔던 분이 진짜 있었다, 이런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안양시장에 냉동 삼겹살을 진짜 대패로 밀어서 팔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옛날이라 이 제보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요즘도 육절기가 아니라 진짜 목공용 대패를 사용해서 밀어가지고 대패 삼겹살을 만든 분이 있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SBS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바로 스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생활의 달인에서 바로 섭외 들어오겠죠. 자, 두 번째 제보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불판 위에 수북이 쌓인 고기가 대패 삼겹살로 보인다, 이런 제보입니다. 이게 대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보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은박지를 깐 뒤 불판이 데워지면 대패 삼겹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바로 녹기 시작해서 수북이 쌓이는데,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펴가면서 구워 먹던 바로 그 옛날 대패 삼겹살 모양입니다. 대패로도 부산편에서 초량 화승갈비 기억나시죠? 육절기로 대패 삼겹살을 만들어 놓고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주문 들어오면 빨간 수쿠리에 500g씩 담아서 냅니다. 손님은 한 번에 다 때려 붓고 수북하던 대패가 녹아서 푹 꺼진 채로 쌓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진 속 삼겹살 쌓인 게 그 옛날 대패 삼겹살 쏟아 부은 직후의 모양과 흡사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수북이 쌓인 대패 삼겹살을 펼쳐서 바싹 구워 먹게 되는데, 이 사진은 쌓인 고기를 젓가락으로 펼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보자의 사진 설명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겹살 먹을 때 이렇게 다 쏟아붓고 굽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딱 대패 삼겹살 먹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한 번에 다 털어붓기. 특히 부산에서 대패를 조금씩 굽다가 최원준 시인님께 제가 혼났잖아요. 한 번에 다 쏟아부어야지, 대패를 조금씩 굽고 앉았냐, 대패는 한 번에 다 털어놓고 빨리 구워서 빨리 먹는 맛을 먹는 건데 그걸 어느 천년에 찔끔찔끔 굽고 있냐, 야 다 털어넣어, 그래 그게 바로 부산식이다,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진 속 고기는 과연 대패 삼겹살일까요? 아닐까요? 헤어와 의상에 한껏 힘을 주고 고기를 굽고 있는 이 여인의 정체도 궁금했습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그녀의 이름은 최민희 맞습니다. 바로 최민희 국회의원입니다. 22대 총선 출마자들을 소개한 인생 네컷이라는 MBN의 기획기사인데요. 각양각색 매력 넘치는 리즈 시절 후보들 모습을 MBN 인턴 기자들이 모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진 나오는데,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순함의 대명사 반묶음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의 이 사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이 사진을 제보한 K님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공개했던 처녀시절 사진인데 대패로도 부산편을 보면서 이게 바로 생각나더군요. 최 의원은 서울 태생이며 서울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저 가게는 서울의 음식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 의원 나이가 1960년생이니 20대 막바지에 촬영했다 해도 1980년대 후반입니다. 이미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도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진 찍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백종원의 대패 창조 원년이라는 1993 이전인 BD 시절, 그러니까 비포 대패 시절 촬영된 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대패로드에서 의미가 있죠. 본가에 가시면 앨범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전 필름 카메라 중에서 날짜를 넣어서 인화할 수 있는 사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70년대, 80년대 사진 중에는 촬영 날짜가 박힌 게 없더라고요. 우리 집 사진기는 구형이었나 봅니다. 이 사진에도 날짜가 박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달력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 그러니까 윤년이면서 2월 29일이 월요일인 해를 찾아봤더니 바로 1988년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 촬영된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도 있습니다. 홍보용 달력을 제작한 만복 예식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예식장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식당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일 가능성이 크겠죠.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부산 만복 예식장은 1991년 개업한 것으로 나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까 업소 정보를 디지털화하면서 대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영업해온 가게들은 정확한 개업 일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예식장의 주소지입니다. 부산 동구라면 지역 음식 문화 최고 전문가인 최원준 시인이 부산에서 집단적으로 대패 삼겹살 타운이 최초로 형성된 곳으로 꼽는 초량이 속한 구입니다. 범일동은 초량 바로 옆에 있어요.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988년 3월 1일이라고 합니다. 2월 달력을 아직 안 찢은 거죠. 1988년은 최민희 의원이 기자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해 3월 1일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 시절 사진기는 집안 재산 목록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필름 사는데 돈도 들고 인화하는데도 돈이 드니까 아껴서 찍었습니다. 사진은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찍었어요. 결혼식, 입학식, 졸업식, 개업식 같은 날이죠. 1988년 3월 1일도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날이라 하객 중 누군가가 사진기를 가지고 왔고 예식이 끝난 후 필름이 남아서 찍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식 장소는 부산입니다.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 교회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었고요. 시어머니가 출석하던 부산 좌천동에 있는 교회로 친구들과 하객들이 전부 내려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해운대로 전부 이동했는데 식당은 해운대 인근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점심 메뉴가 대패 삼겹살이었나요? 물었는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아 그때 삼겹살 먹었구나 하시더군요. 4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라 그때 점심으로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참 아까워요. 주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패 삼겹살 탄생의 4가지 시대적 조건 중에서 육절기 빼고 냉동육, 브루스타, 쿠킹 오일 3가지가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주 교수님이 당시 유통된 고기는 전부 냉동이라고 하셨죠. 냉동육은 당연히 육절기로 썰었겠죠. 그때 결혼식 끝나고 대패 삼겹살 먹었어요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깔끔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배경에 달력까지 있어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은박지를 깐 뒤에 대패 삼겹살 붓고 녹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펴가면서 구워 먹던 그 시절 부산에서 팔던 대패처럼 보이는데 당사자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대패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 제보 사진입니다. 허영만 씨의 만화 식객에도 등장하는 식자재에 미친 남자죠. 아는 만큼 맛있다를 쓴 김진영 작가님의 군대 시절 사진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일병 김진영입니다. 계급장이 붙어 있으니까 사진을 찍은 시기를 특정할 수 있죠. 1992년 겨울이랍니다. 1993 백종원의 대패 창조 이전인 BD, 비포 대패 시절 사진이죠. 이게 대패로도 무슨 관계냐? 해군 2함대 사령부 취사병들이 찍은 단체 사진의 배경에 기계가 하나 보이죠. 바로 육절기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육절기를 처음 봤죠. 1992년에 육절기가 군부대에서 널리 쓰였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 전부터 고참들 쓰고 있었으니까 하루 몇 인분 정도 식사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루 2,000명. 그때는 다 냉동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육절기 없었으면 고기 메뉴는 못했어요. 아 그때도 냉동육을 얇게 썰면 대패밥처럼 당연히 말렸죠. 당연히 말렸죠. 미리 그 고기를 꺼내놓지 않으면은 너무 단단하면 아예 육조기가 작동을 안 했어요. 적당히 얼려져 있어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는 백종원 씨가 왜 그 잘못 싸갖고 햄 써는 거 샀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기를 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김재근 작가님은 백종원 씨에 대해 훨씬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그냥 삐 처리하고 다 낼까 하다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려고 편집했습니다. 소송으로 고생하는 건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여러 방송에서 취사장교의 전설로 소개됐던 백종원 씨 부대는 육절기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절 군대에 보급된 고기는 100% 냉동이었다는데 육절기도 없이 어떻게 군부대 급식을 해결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취사장교의 전설이었다는 백종원 씨는 어떤 방법을 써서 냉동 고기로 군부대 급식을 해결했는지 백종원TV에서 비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대패로드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구독자들의 질문을 모아서 대패로드와 백종원 관련 Q&A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6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채널에서 대패 삼겹살에 반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맹점주가 대패 삼겹살 원조성 문제로 저에게 소송까지 걸었다가 브랜드에 치명상을 입었는데 대패 삼겹살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백종원 대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저는 백종원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들도 이런 백종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장사 대표가 대패 전쟁에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주가도 박살났잖아요. 대패 창조주로 한때 신화가 됐던 사나이라면 이제 대패 삼겹살에 대한 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전에 백종원을 좋아했던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송을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신 구독자분들의 메일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보라 변호사님과 잘 준비해서 돈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부산 영선불고기, 포항 또와 삼겹살, 앞에도 미연식당, 동해 장군시오야끼, 대전 까치네 같은 오래된 지역 맛집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틈나는 대로 하나씩 다 맛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